야, 니네 아빠 시체 닦는다며? 귀신 붙은 거 아니야? 항상 이렇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학교에서는 부모님의 직업이 궁금한 걸까? 가정통신문에 빠지지 않고 꼭 적어야 되는 부모님의 직업. 학교는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건데 도대체 왜? 아이들은 서로의 부모님 직업을 물어본다. 어릴 적 아이들은 장의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아이들은 의사라고 생각했다. 또 아이들은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혀댔고 행여 누군가랑 싸우기라도 하면 엄마가 안 계실 걸 내세우며 나를 깎아내렸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장의사라는 직업은 엄마가 없는 것보다 더한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체를 닦는다. 느끼지 않지만 아빠의 당당한 직업이었으며 아빠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건 내 아니라 생각이었다. 친구들은 아빠의 직업을 알고부터 서서히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괴롭힘의 전조가 되었다. 아빠의 직업이 불쾌하다고 여겼던 아이들은 점차 치질을 벗어나 귀신 붙은 아이라며 나를 괴롭혔다. 장의사란 직업이 귀신 붙은 직업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중학교 때 호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 때문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절대 아빠 직업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소문이란 건 무서울 만큼 빠르게 퍼졌고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 귀신 붙은 아이로 학교 생활을 한다. 이놈 봐라. 야, 가서 초코우유나 사와. 나는 소보루빵. 야, 나도. 난 아이스크림. 주동자 역할을 하는 아이가 내게 심부름을 시키기 무섭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뱉어댄다. 나 오늘 돈 없는데. 조심스런 나의 대답에 한쪽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표독스럽게 변하더니 그대로 내 배를 발로 걷어찬다.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며 눈물이 찔끔 났었다. 야, 돈 없으면 다냐? 근데 어떡하냐? 난 지금 초코우유가 먹고 싶은데. 뭘 쳐다보고 있어?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사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로 걷어차인 고통은 생각보다 무지 컸고 오른손으로 배를 감싸고는 매점으로 향했다. 당연히 내겐 초코우유나 빵을 살 돈이 없지만 교실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어봐야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할 뿐. 힘없이 걸어 매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매점에 들어갈 순 없었다. 매점 옆 구석에 쭈그려 앉아 수업시간 종이 치기만을 기다렸다. 수업시간 종이 치면 선생님이 들어오실 테고 그럼 수업시간 45분은 버는 셈이니까. 수업시간 종이 치고 난 교실로 향했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지만 엎친 데 겹친 격인지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 시간이었다. 지금 들어오는 놈, 앞으로 나와. 반 아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느릿한 걸음으로 교탁 앞으로 나갔다.
종소리 못 들었나? 뭐하다가 지금 들어와? 아무 말도 못하고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 내가 답답했는지 선생님의 음성은 커져갔다. 너 선생이 말하는 게 우스워? 너 계속 말하지 않으면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거야. 너 뭐하다 지금 들어왔어? 머릿속 찰나에 어쩌면 이 선생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그간 서러움이 터져나오듯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애들이 괴롭혀서요. 돈 없는데 빵이랑 우유 사오라고 시켜서 늦었어요. 순간 교실은 차가운 냉기가 서렸다. 교실 온도가 내려간 듯 피부로 느껴졌다. 그날 수업 시간은 취소 시간이 되었고 주동자와 나를 유독 괴롭히는 아이들은 부모님 소환과 더불어 반성문을 쓰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학교 생활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선생님의 눈치를 받게 된다면 날 덜 괴롭힐지도 모르니까. 야, 너 따라와. 학교 시간. 호되게 혼난 아이들은 집으로 가려던 나를 붙잡았다. 그들에게 이끌려 간 곳은 학교 근처 후미진 골목길이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할 새도 없이 골목길 구석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나 진짜. 야, 니 때문에 내일 엄마 아빠 오게 생겼어, 이년아. 야, 진짜 봐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렇게 처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너나 할 거 없이 소리 높여 말하니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난 나도 모르게 속으로 생각한 말을 뱉고 말았다. 미안한데 한 명씩 말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다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상황을 인지했는지 곧 표독스럽게 변했다. 이런 X년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죽일까? 날 괴롭히는 주동자는 화가 많이 났는지 내 머리채를 잡더니 날 벽으로 밀쳐냈다. 순간 중심을 잃은 나는 그대로 넘어졌고 퍽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대로 쓰러졌다. 머리에서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게 느껴졌다. 그리곤 집에서 나를 기다릴 아빠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한 달째 잠을 못 자고 있다. 죽은 석진이가 꿈속에 나타난다. 마치 나를 원망하듯 피눈물을 흘리며 날 노려본다. 이제는 꿈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내가 어딜 가든 계속 나를 쫓아온다. 나를 따라 괴롭혔던 아이들도 수척해져 있다. 이전처럼 우리는 어울려 다니며 아이들을 괴롭히는 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피해 다니고 죽은 석진이에 대한 얘기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암묵적인 약속이 되었다. 그 후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나니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못 먹은 사람 마냥 헬쑥해져 있었다. 우린 학교 시간에 조용히 모였다.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얘들아, 우리 사실대로 말하자. 어? 안 돼.
사실대로 말했다가 학교에서 잘리면 네가 책임져? 아니, 학교가 문제야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우선 빌자. 걔네 아빠한테 빌고 걔한테도 빌어보자. 어? 용서해주면 다행이야. 근데 소용없으면 어쩔 건데.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쟤밖에 없어. 사실상 죽인 건 최민수, 너잖아. 친구들의 화살은 나에게 돌아왔다. 난 멍하니 친구들의 얼굴만 쳐다보다 입을 떼었다. 알아. 사과하러 가자. 사실대로 말하자. 나중에 경찰서 가게 돼도 너흰 있던 그대로만 얘기해. 그럼 될 거야. 내 말이 의외였는지 조금 놀란 듯 해보였지만 곧 내 말에 수긍했다. 되도록이면 오늘 바로 가자. 견디기 힘드니까. 우린 각자의 집에 들려 옷을 갈아입고는 동네 놀이터에서 모였다. 석진이네 집은 동네에서도 유명하니 찾아가는데 문제는 없었다. 그 동네에서 유일한 장의사 집이었으니까. 석진이네 집을 향할 때도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긴장감에 죄책감에 여러 감정들이 섞여 복잡한 감정을 얼굴에 들여온 채 앞만 보고 걸었다. 한참을 멍하니 가다 보니 어느새 우린 석진이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난 그런 친구들을 돌아보며 무언의 눈빛을 보냈었고 그 뜻을 알아차렸는지 친구들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초인종이 여러 번 울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석진이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오셨나 보다. 긴장감이 배로 더해졌다. 그때였다. 야, 저게 뭐야? 갑자기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부들부들 떨었다. 우린 손가락이 향하는 곳으로 시선을 향했고 우리 모두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2층 창문에서 석진이가 우릴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은 석진이를 본 우리들은 미친 듯이 달아났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석진이의 집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달려서야 우리 멈출 수 있었다. 봤어? 봤지? 어떡해. 이제 어떡하냐고. 죽었잖아. 죽은 거 아니었어? 친구들은 하나둘씩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입술을 깨문 채 겨우 입을 떼었다. 석진이는 죽었어. 우리가 잘못 본 거야. 우린 지금 너무 긴장한 상태에다가 그래, 죄책감. 우리 지금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야. 말도 안 돼. 다 봤잖아. 그건 진짜 석진이었어. 석진이. 맞아. 나도 봤어. 똑똑히 봤어. 우릴 용서할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릴 다 죽일 거라고. 이미 친구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만. 내가 다시 보고 올게. 내가 확인할 테니까 니들 여기서 기다려. 진짜 석진일 리가 없어. 잘못 본 거라고 우린. 친구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침을 멈추고는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다녀온다고. 내가 가서 확인하고 만약 우리가 잘못 본 거라면 내일 다시 모여서 사과하러 가자.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면, 진짜 귀신이라면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확인하러 간다고. 아, 됐고. 니들 오늘 집에 가. 그리고 내일 만나. 난 할 말을 마치고 등을 돌려서는 석진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남아있는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떨쳐내고자 힘껏 달렸다. 하지만 다시 석진이 집 앞에 도착하자 두려움은 더욱 배가 되었다. 혼자여서 더 그런 것 같았다. 심장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느껴졌다. 난 천천히 시선을 올려보았다. 마음을 바로잡고 2층을 보았지만 석진이는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갈 수 없어 담장을 넘어 현관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대문만 잠궜는지 문이 열렸다. 난 휴대폰 노래시로 집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2층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집은 아기자기하게 꾸며 있었지만 장의사 집이어서 그런지 집안은 알코올 냄새로 가득 차 있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서는 내 심장이 쪼그라들 것만 같았다. 아직 죽기엔 이른 계절이지만 불안감 때문인지 쌀쌀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2층에 다다를 땐 입에서 입김마저 나왔다. 아까 보았던 창문의 방을 향해 떼지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움직여서는 겨우겨우 걸어갔다. 난 방문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문을 열었지만 어둠 때문에 식별하기가 힘들었다. 휴대폰 노래시로 방 이곳저곳을 눌러보았다. 그런데 우리가 석진이를 잘못 본 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침대 구석에서 석진이가 꿈과 마찬가지로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날 노려보고 있다. 난 이 집에 몰래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온갖 개성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심장은 터질 것만 같고 닭살이 돋아 있었지만 우선 여길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계단에서 미친 듯이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온몸이 부서진 듯한 고통에 신음이 나왔지만 마치 기절하기 직전인 것처럼 머리가 몽롱해졌다. 계단 위에서는 이런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석진이를 본 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땐 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아이들로부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늦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나를 걱정해 우리 부모님께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셨고 친구들은 안절부절하다 결국 경찰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쓰러져 있는 나를 응급실로 보낸 뒤 수색에 들어갔다는데 2층 방에서 죽은 석진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장의사이신 석진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시고 시체를 유기하고 있었다고. 우린 2년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를 하는 걸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분명히 보았던 그날의 석진이는 무엇이었을까?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석진이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신할 수 없다.